아저씨들 돈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네. 서울에서도 나쁜 형 밑에서 일하면서 야 너구리 짜장면 좀 시켜. 그러면 시키는 그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 그거잖아요. 난 네. 돈만 받으면 돼.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1부에서는 동물의 숲의 시리즈랑 네. 동물의 숲이 어떻게 성공 가도에 오르게 됐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네. 2부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가장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즘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한물 살짝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행이 너무 빨리 돌아서. 아 근데 최근에 음.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로 되면서 또 가장 큰 변화점 중에 하나가 게임 자체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맞아. 거예요. 예전에는 업데이트란 개념이 없었죠.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건데 네. 이제 7월 달에 여름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요? 게임이 질릴만 하면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제2의 붐이 되지 않을까. 조련을 잘하네요. 네. 네. 뭐 아망대는 그럼 요즘 잠깐 쉬고 있지만 아마 업데이트 되면 또 한번 해보겠군요. 네, 업데이트 되면은 뭐 지금 뭐 채집도 있고 뭐 낚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수영이 가능해집니다. 수영이 가능해. 바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바다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바다를 어.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뭐 수영을 한다거나 그러면 수영을 해서 그 스노클링 같은 걸 해서 이제 물고기를 뭐 잡아먹는 거지? 불가사리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재밌는 요소가 추가돼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기존의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좀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숲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목표가 있는 게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뭐죠? 돈을 갚아야 돼요. 이건 현실적인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현실적인데. 이게 이제 동물의 숲은 전통적으로 네. 시리즈 시작하면 항상 갚을 무언가가 있다고. 빚 갚는 게임이라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유일한 목표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모여봐요 동물의 숲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기존의 화폐 외에 동물의 숲의 화폐가 이제 벨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네. 벨. 네, 벨 외에 마일이라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 마일리지요? 그런 식으로 네네네. 게임에 어떤 걸 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마일리지를 쌓는 게 일종의 튜토리얼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뭘 하면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뭘 하면 마일리지 뭐 채광 5번을 하면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네네네네. 뭐 집 지을 곳을 찾으면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퀘스트는 있네요. 목적은 없어도. 근데 이걸 내가 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퀘스트는 바뀌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퀘스트를 따르면 마일리지를 주는데요. 네. 예, 그래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일리지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첫 번째 텐트를 주거든요. 네. 이제 그 무인도에 가면 텐트 줄게. 이 텐트를 네가 살 때를 정해봐 네. 하고 이제 텐트를 주는데 원턴치 텐트인가요? 그 텐트를 딱 정할 곳을 찾으면 네. 거기서 하룻밤 잘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자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현실 리얼타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맞춰지는구나 네, 거기에. 딱 시간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근데 너구리가 집 앞에 서 있거든요. 네. 집 앞에 서 있는데 너구리가 이렇게 말해요. 잘 잤어? 그리고 또 너구리가 걱정을 해주면서 네. 네가 타고 온 비행기 값이랑 텐트 값이랑 뭐 해서 5,000마일이야 노예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네. 저는 게임 동물의 숲을 몰랐던 분이라면 아니 지가 다 줘놓고선 갑자기 마일리지를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마일리지 이거는 거의 뭐 한두 시간 정도? 얘가 시키는 대로만 금방 하면은 쌓는구나. 뭐 빨리 하시는 분들 30분만 네. 하면 갚을 수 있는 네. 거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실제로 동물의 숲 내 화폐인 벨을 이용해서 갚게 됩니다. 그래서 또 빚을 줘요? 그러면 네, 그거 계속 끝나고? 이제 딱 돈을 갚는 순간 역시 너는 이 텐트에 만족했구나. 그럼 더 큰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집을 짓기를 권유를 해요. 집을 지으면 이제 역시 이 집에 만족했구나.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 자꾸 이 집에 만족했구나 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갚아봐요 모기지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돈을 갚는 순간 네. 역시 만족했구나. 그러면 더 큰 집을 찾아봐야지. 근데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고 나는 이 집에 만족한다. 그러면 네. 더 이상 그냥 돈 갚고 안 갚아도 돼요. 그럼 더 큰 집으로 하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집을 꾸밀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집 안에 꾸밀 수 그래서 있는. 이 방은 거실, 이 방은 화장실, 뭐 네. 주방, 2층은 뭐 게임방. 처음엔 텐트 하나였는데 네, 지하는 뭐 박물관 지하도? 이런 식으로 계속 증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고 이제 모든 증축을 끝내면 네.
570만 벨 정도가 들어요. 다 그 순서대로 계속 빚졌다 갚았다 빚졌다 갚았다 네. 다 하는 게.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는데 보통은 이 끝까지 다 못 갚죠. 네.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면 네. 짧은 시간 내에 이걸 갚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의 목표는 한 가지가 있다. 이자는요? 이자. 이자는 없어요. 왜냐면 네. 재밌는 게 계속 이자가 빌려주고 원래 있거든요. 있어요? 이자가 ATM 기능이 있어서 네. ATM 안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놓으면 원래는 이자가 붙어요. 그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금리가 없지. 그래서 너구리가 네. 나타나서 이자는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되게 현실 반영이 잘 돼 있는. 아니 네. 빌려주는 쪽에서는 아니거든요. 이자를 많이 가져가요. 제로 금리를 해야 빌릴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지. 그지. 그래서 돈을 이제 그 이자 같은 건 없이 빌려줍니다. 되게 좋네요. 네, 이게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그러면 금리 좀 세계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그럼 금리가 이제부터 더 받기 생길까? 시작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갚는 게임이에요. 아니 그리고 무인도라면서 그러면은 신성한 노동을 해야죠. 아니 신성한 노동을 한다고 돈을 준다면 그러면 자체 화폐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너구리가 만든 화폐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너구리 옆에 콩돌이랑 밤돌이랑 같이 있어요. 캐릭터 이름이 콩돌이 밤돌인데 네. 콩돌이 밤돌이가 나중에는 상점을 차립니다. 그래요? 후반, 초반 말고 후반부에? 시간을 가면은 상점 차려요. 근데 그 친구 둘이서 원래 물건을 파는 캐릭터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건을 사기도 해요. 매입도 해줘. 그래서 뭐 채광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이러면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섬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 특산물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게임에서 랜덤으로 정해져요. 네. 도라지 막 이렇게. 그 섬을 만드는 순간 그 특산물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긍정의 특산물이 다를 수 있고 제 특산물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산물은 뭐 사과, 배, 복숭아 뭐 6개 특산물이 있는데요. 6개가 있어요. 네, 이 6개 중에 랜덤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예를 들어서 제 섬의 특산물이 사과예요. 네. 사과면 이 사과를 들고 콩돌이한테 갑니다. 이거 팔래 하면 한 개당 100원에 100벨에 매입을 해줘요. 네네네네. 근데 네. 긍정인의 섬에 놀러 가서 아까 놀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러 가서 긍정인의 섬의 특산물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예요. 복숭아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의 콩돌이한테 팔아요. 500배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네. 벌써 우리나라 됐어요. 우리 섬의 특산물은 싸고, 진짜 우리 섬의 특산물이 아닌 것들은 비싸니까 반대로 그럼 특산물을 사다가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대항해 시대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셈이죠. 이제 수영 나오면 대수영 시대네. 수영해서 다른 섬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가 난 궁금합니다. 그러네. 네. 재밌는 게 근데 그냥 이렇게 직접 갖다 팔면 네. 500벨인데 네. 이 삽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네네네. 삽을 들고 땅을 파요. 땅을 팔고 긍정인의 마을에서 갖고 온 복숭아를 심어요. 안 먹고 긍정 복숭아를 심는 거군요. 심어.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무가 생깁니다. 네. 근데 나무에는 과일 3개가 열려요. 3일마다 한 번씩. 네네네네. 그러면 이 나무의 가치는 1,500벨이 되는 거죠. 그치. 3일에 한 번씩 1,500배를 주는 거죠.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숲을 있는 거죠. 만들면 되겠다. 그럼 그 시가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오, 좋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엄청 숲을 만들면 되겠구만. 급전이 필요할 때만 우리 섬에서 특산물 파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낚시도 가능합니다. 낚시. 사실 동물의 숲에서 가장 사랑받는 컨텐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보면요. 네. 까만색으로 물고기 모양이 계속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낚싯대를 던져요. 이 물고기가 보일 수 있게끔 던지면 그 물고기가 낚싯대 찌를 보고 막 달려옵니다. 네. 그때 버튼을 딱 눌러주면 네. 뭐 연타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데 한번 딱 클릭을 하면 네. 바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바로 보통 이런 컨텐츠들은 그 낚시에 어느 정도 난이도를 주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나무 심는 것도 이제 보통 뭐 나무가 죽기도 한다든지 잘 안 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낚시도 뭐 낚싯대가 부러진다든지 실패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군요. 낚싯대가 부러지긴 합니다. 낚시를 많이 하면 부러져요. 네네네. 많이 하면 부러지고 그리고 그 낚시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 못 물고기가 희귀한 물고기일수록 네. 되게 물고기가 찌를 물고 있는 시간이 짧아요. 어. 그래서 어떤 그냥 흔한 물고기들은 네. 찌를 잡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때 누르면 그냥 꺼내는 거고. 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희귀한 물고기들은 하고 그냥 가버려요. 얼마나 아플까. 빨리 그럼 타이밍을 네, 빨리 이제 타이밍 맞춰서 딱 눌러야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요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 그 게임성을 부여는 했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물고기를 잡아서 끝이 아니고 네. 두 가지로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팔 수가 있고요. 네. 네. 마을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 배는 안 갈라? 응? 바로 갈라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거 건 없어요. 먹는 법은 먹는 건 없어요. 먹질 않아요? 네, 그러면은? 먹질 않아요. 하긴 물고기도 동물이니까요. 네. 동물 친구들이니까. 동물의 숲이 그 신기한 게 네. 뭔가 생존에 대한 그 필요 사항이 없어요. 그걸 다 뺐군요. 뭐 안 자면 죽는다. 아니면 뭐 체력이 없다. 네.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게 없어요. 다만 과일을 먹으면 힘이 세지긴 해요.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 나무를 바로 벨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네네네네. 그런 생존의 뭐 배변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배변욕이 없군요. 배변욕, 네. 식욕 이런 게 네. 없습니다. 네. 그냥 하긴 하수종말 처리장 만들려면 일이 커지니까요. 앉아도 돼요 그럼? 앉아도 돼요. 밤새 그냥 뛰어다닐 수 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동물의 숲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박물관을 꾸밀 수도 있어요. 네. 박물관에 가서 이 물고기 내가 잡았는데 물고기를 뭐 박물관에 전시하겠다. 그래서 박물관을 가득 채우는 게 목표이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만의 목표. 네. 나만의 목표. 그러니까 게임에서 박물관을 가득 채우세요라고 강요하지 지는 않아요. 음. 근데 내가 그냥 이 박물관에 비어 있어요. 그 칸이. 네네. 난 이거 다 채우겠다. 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 낚시 자체가 시즌 컨텐츠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을에만 나오는 물고기, 네네네. 여름에만 나오는 물고기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약간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시즌템이네. 계절도 실제 실제 날짜. 계절 따라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그래요?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치. 다음번에 잡으려면. 근데 미쳤다. 동물의 숲이 재밌는 게 마을을 섬을 처음 생성을 할 때 네. 당신은 북반구에 사세요, 남반구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남반구에 가까우니까 북반구를 선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남반구로 만들면 네네.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이지만 거기는 겨울이고. 실제로 게임상에서는 겨울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긍정이가 남반구로 만들었다, 그럼 놀러 가서 남반구에 있는 물고기를 채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만들고 와야 돼? 네, 만들고 그렇게 와야 돼? 다른 계절인 나라로 가서 하고 와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이것도. 그런 네. 식으로 약간 현실감을 약간 준 거죠. 네. 네. 이런 낚시 시스템도 있고요. 음. 이거 말고 음. 돈 벌 수 있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낚시로 팔아서 일단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채집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고요. 네네네. 가장 돈을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저는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570만 배를 다 갚았습니다. 한 방에. 오. 네. 뭐냐면 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그 인터넷 짤방이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물을 팔아? 네, 그 그러니까. 물을 농사지어서 판다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요일 아침마다 꼭 네네네. 일요일 아침에 해야 돼요.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무판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마을에 놀러 옵니다. 이름이 무판이에요? 네, 무판이가 가서 물어보면 네. 지금 현재 무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90벨인데 몇 개 살래 하면 저는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사요. 그러면 매일매일 무값이 변동이 됩니다. 일요일 아침에만 온다면. 일요일 아침에 오는데 파는 건 언제든지 그 콩돌이 밤돌이한테 가서 팔 수 아 있거든요. 이거 주식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무트코인이라고 불려요. 비트코인에 빗대어서. 인터넷에 되게 짤방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판이한테 90배를 사는데 최대 6배까지 오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매일 가면은 현재 팔고 있는 무의 값은 뭐 76배입니다. 그러면 손해 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팔고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한 목요일쯤 되면 160배입니다. 하면 이득이잖아요. 이득이죠. 안 팔고 또 기다려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560배입니다. 네. 그러면 6배 정도의 그 이득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네, 망할 수도 있죠. 계속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무가 토요일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썩어져 없어짐과 동시에 무가 가치가 없어지고요. 네. 무 옆에 파리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럼 또 그거 치우는데 그거 치우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 걸려요. 그래서 친구 섬에 갖다 놓으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긍정인의 섬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그 뭐야 이제 궁금했던 게 방금 그 개념대로라면 네. 특산물도 있고 그러면 우리 특산물이 아닌 긍정인의 특산물을 갖다가 팔면은 돈이 더 낫다며. 네. 근데 그 가격은 그럼 영원히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가격? 긍정신의 사과를 내가 사다 팔아 우리 섬에 그러면 그 사과 가격은 안 바뀌어요? 영영 500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 전체에서 시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그 무로 농사를 짓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제가 무를 90배에 1000개를 샀어요. 그런데 긍정인의 마을에 오늘
500벨이야. 그러면 긍정의 마을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바뀌는 유일한 매체가 무군요. 게임 전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면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상 금방 또 빚 갚아버리겠구만. 네. 저는 진짜 숨도 안 쉬고 물을 또 이제 아망도 이제 한탕주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 모아서 번 돈으로 또 물을 사고 번 돈으로 또 물을 사고. 돈이 원래 돈을 만들지.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원래 이제 게임 중에 그 생존 욕구만큼은 아니어도 게임성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요소 중에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물을 한 캐릭터가 영원히 몇 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총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캐릭터의 그 인벤토리라고 하죠. 네네네네. 그게 그 아이템을 40개까지밖에 못 가져요. 아 그래요? 네, 40개까지 못 가지니까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날 그냥 네, 이제 계속. 왜냐면 그게 하루가 종료가 되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는 시간이 새벽 5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는 게임을 하다가도 갑자기 게임이 하던 게 다 멈춰지고 그래요? 다음 날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물을 팔 수 있는 시간은 상점이 열려 있을 때만 팔 수 있어요. 네. 상점은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일찍 닫네. 영업을 마감합니다. 네, 일찍 그렇기 닫아. 때문에 긍정이가 만약에 우리 마을에 무값이 오늘 500벨이야 라고 하면 밤 10시까지는 언제든지 가서 팔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럼 내가 산 무는 일요일만 살 수 있다면서 사다 어떤 짱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짱 박을 수 있고 일주일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파리가 생기는 거고. 네, 아무튼 이런 개념들은 일부러 놔뒀겠죠. 사실 가격 변동이 있는 것들을.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거 있었던 컨텐츠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식으로 한번 막 흥했잖아요. 조심하세요. 막 흥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게임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약간 이런 재미도 있어라. 뭐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파리가 날릴 수 있다. 파리가 날릴 수 있다. 조심해라. 돈이 필요하다면 이런 컨텐츠를 소비해라. 조심해라.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동물의 숲 안에 즐길 수 있고요.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좀 이제 특화가 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마을 꾸미기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의 주민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앞서는 촌장이 있는데 내가 그 주민으로 가는 거였고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부터는 내가 그 마을의 촌장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너구리가 이 섬의 대표고 나는 그 마을의 주민 대표가 되는 거예요. 노조 유니언 같은 거요. 그쵸. 노조 위원장 같은 네. 거. 그 너구리랑 척을 지르고 하지 마세요. 대립각이 돈을 아니야. 빌려주는 입장이면 사실 사측이거든. 네. 그래도 그래서 이 마을을 꾸밀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동물의 숲에서 전혀 이런 컨텐츠는 없었어요. 뭐냐면 아예 섬 자체 모양 지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을 만든다거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네요. 토목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게임 내 실제 그 용어도 토목공사예요. 아니 섬인데 토목공사를 어디서 갖고 와? 모래는 어디서 갖고 와? 토목공사를 하고 아니면 강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운하를 건설할 수도 있겠고. 운하를 건설할 수도 있고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계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을 전체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서민이라는 컨셉이기에 딱 잘 맞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진짜 이게 동물의 숲이야? 할 정도로 다른 게임을 만들어 도시를 만들어 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근데 땅 자체는 그러니까 블록 자체는 한정적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새로운 걸 만드는구나. 동물의 숲으로 하는 마인크래프트 이런 느낌이죠. 네. 재밌네요. 이 부분은 사실 또 크리에이티브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런 거 천년만년 붙잡고 있거든요. 그치. 굉장히 재밌는 요소네요, 이거는. 그래서 동물의 숲에 나오는 캐릭터 4가지 정도만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게임인 스타드밸리드 넘어갈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너구리입니다. 이건 뭐 아까 말했던 사측 대표죠. 그렇죠.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라고 하면 되는데 이 너구리 요괴가 모티브예요. 너구리 요괴? 일본 전통의. 네. 그래서 그 배가 빵빵해요. 그래서 되게 악덕해 보이겠네요. 악덕 사장 그런 느낌을 내고요. 그 초기작부터 계속 등장을 했는데 모여봐요 동물의 숲부터 그 지금까지는 계속 카메오 역할 정도로만 했다가 왜냐면 지금까지는 고옥이라는 그 새 캐릭터가 그 촌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너구리가 게임을 대장을 가져갔구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끝마다 구리를 붙여요. 뭐 네. 그랬다구리, 그랬다구리, 알겠다구리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구리를 붙이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겠군요. 약간 말투가. 그렇고 이게 나뭇잎 상징이 게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그 나뭇잎 마크가 그려진 캐나다야? 아니 캐나다가 아니고 그 나뭇잎 말고 일본에서 그 나뭇잎 그 모양이 약간 돈을 상징한다고 해요. 맞아요. 엽전 같은 그 일본 옛날 화폐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돈을 게임 자체가 약간 진짜 빛의 숲 아닙니까? 돈을 곳곳에서 상징하고 있네요. 돈을 너무 표방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
그래서 게임에서 가장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네. 그런 주축이 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돈보다 꿈을 소중히 하여 꿈을 쫓아서 도시에 나갔으나 어떤 계기로 말아먹고 결국 마을로 돌아온 그게 캐릭터 설명이에요? 그런 캐릭터 그거 설명이에요. 완전 사채업자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서울로 진출해가지고 장사 좀 하다가 옷 장사 같은 거 했겠죠. 이제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동네 유지들 돈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네. 서울에서도 나쁜 형 밑에서 일하면서 야 너구리 짜장면 좀 시켜. 이러면 시키는 그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 그거잖아요. 난 네. 돈만 받으면 돼. 그거지. 네 아무튼 뭐 여러모로 좋은 캐릭터일 수는 없네요. 네, 캐릭터 근데 성향이. 게임 캐릭터 자체는 너무 귀엽고요. 아, 네네. 네, 게임 자체에서 뭐 폭력성이 드러난다거나 네. 그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돈을 못 갚는다고 어딜 자르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뭘 잘나 이 사람아. 그렇고요. 예, 또 여울이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네, 여우인가요, 얘는? 아니요, 여울은 시추예요. 아 시추예요? 강아지 시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고요. 네네. 너구리의 비서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마을의 어떤 전반적인 뭐 마을의 대표 음악을 바꾼다거나 네네. 마을의 평점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환경 설정이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네. 마을의 평점이라는 건 뭐냐면 마을을 얼마나 잘 꾸몄느냐 네네네. 이거를 얘기하는데 뭐 꽃을 많이 심어 놓는다거나 뭐 쓰레기를 안 버린다거나 토막공사를 얼마나 열심히 토목공사, 네. 토목공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결정이 되는데 이 여울이가 그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플레이어한테 전달해줘요. 그래요? 마을 곳곳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게임 전반에 죽어 이씨. 네가 죽어 이씨. 게임 전반에 어떤 그 플레이어가 해나가야 되는 네네네. 가이드를 제시하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물의 숲에서 좀 대표적인 캐릭터는 네. KK라는 캐릭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맞아요. 봤어요. 뭐예요? 뭔데? 기타 치는 애 맞아요. 아니에요? 아, 네. 이게 그거야? 근데 네. 이거 인터넷 보면은 동물의 숲 짤방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캐릭터예요, 이거는? 요거는 하얀 강아지인데요. 네. 동물의 숲 세계관 안에서 유명한 아이돌 가수 정도로 아, 그래요? 싱어송라이터 가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섬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공연 오는 거 아니야? 공연을 와요. 그러니까 아. 너구리의 목표가 네. 이 무인도 섬에 KK 씨가 놀러 와서 공연을 하는 걸 보는 게 그 너구리의 꿈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KK 씨는 근데 아무 섬에나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BTS인데 아이돌이니까. 아니 그래도 500만 벨이나 대출해줄 자금이 있는데 그럼 돈 주고 불러도 되는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여울이한테 음. 평점을 3점 이상 받으면 네. 5점 만점에 3점 이상 받으면 KK 씨가 마을에 놀러 오겠다고 합니다. 가끔. 처음에는 그 3점을 받으면 놀러 오고요. 음. 그때부터는 매주 토요일 6시에 놀러 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놀러 와서 뭘 하느냐? 음악을 연주해줘요. 약간 그 라이브 카페 같은 아니 느낌? 기존 그 BGM이랑은 다른 그런 음악이 나와요? 네. 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신청곡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 요즘 인터넷에서 요즘이라고 하면 좀 지났죠. 인터넷에서 되게 유행했던 노래 중에 나 비보베따우 나 보베띠 맞아.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이 KK가 부르는 아, 그래요? KK 하우스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많아요? KK가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띄어쓰기 한자도 안 틀리고 정확한 그 노래 노래 제목을 입력을 하면 네. KK 하우스 띄우고 하우스 이렇게 입력하면 나 미보베따우 이 노래 불러주는데 네네. 한 글자로 틀려요. 그러면 그 노래 내가 불러줄게 라고 하는데 네. 가짜 노래를 불러요. 딴 노래를 딴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사실 그 노래 아니었지롱 하고 그냥 끝납니다.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동물의 숲 자체가 엔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딩 크레딧을 보여줄 곳이 없는 거야. 아, 그치. 그래서 이 KK가 노래를 부를 때 엔딩 크레딧을 같이 보여줍니다. 아, 그때 엔딩 크레딧이 나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KK의 노래를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몇 번을 봐야 돼? 그 KK 노래 안에 있는 노래들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엄청나게 OST 인데 많아요. 그게 많은 것뿐이고.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네. 이제 모여봐야 동물의 숲은 나오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아, 이제 옛날 동물 실제로 나오진 않는데 네.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뭔데요? 이름은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씨라고 하는데요. 물고기인가요? 도루묵 물고기는 맛있지. 두더지예요. 아, 그래요? 두더지인데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이게 왜 물고기인데 왜 도루묵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모여봐야 동물의 숲부터는 자동 저장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전 세대는 기기 성능 때문에 자동 저장 기능이 없었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꺼야 되는데 그냥 끄면 다음 게임을 켰을 때 도루묵 씨가 나와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도루묵이 나와서 네. 내가 근데 모든 게임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화를 내는 캐릭터예요. 아, 딴 사람들은 이 행복한 세상에서 화를 안 내는데. 네, 근데 이 도루묵 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화를 냅니다. 네. 내가 저장하고 끄라 캔나 안 캔나. 아,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캐릭터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고, 근데 이 도루묵 씨는 이제는 모여봐야 동물의 숲에서는 실제로 캐릭터로 나오지는 않고요. 은퇴했네요. 왜냐면 저장 기능이 생겨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긴급 구조 서비스가 있어요. 뭐 캐릭터 맵에 끼거나 이랬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버그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아니면 뭐 미로로 들어갔는데 미로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를 수 있는데 네네. 긴급 출동 서비스에서 도루묵 씨가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그래요? 대사가 그렇거든요. 전화를 사투리로 받으셨는데? 받아요? 네, 사투리로 받아요. 아, 그러면은 그분이시겠네요. 이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시리즈가 거듭나면서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건 사실은 뭐 매니아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뭔가 파고들기 요소. 네.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동물의 숲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동물의 숲의 그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캐릭터들이 모두 말을 하는데요. 음.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아,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캐릭터 한국말이잖아. 말하는데 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말하는데 나는구나. 가만히 들으면 얘가 한국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약간 그 문장을 보면서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실제로 TTS로 그 말을 빠르게 돌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말이 들리는 것처럼 들린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각 로케이션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네. 없네요. 그래서 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글화나 지역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투를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되게 세심한 게임이다. 네, 그래서 동물의 숲은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게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닌텐도 스위치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게임기에서는 이 카트리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내기 전까지는 카트리지 내부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디지털화랑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즌별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금액을 받고 DLC처럼 확장팩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계속 확장될 수 있겠네요. 네. 뭐 기대되는 콘텐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새롭게 그리고 센스 있는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특히 이번에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는 거 수영 보면 어떻게 반영될지 좀 궁금한데요.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네. 프리뷰로 닌텐도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동물의 숲 자체는 약간 이 시국 게임이고 네. 그리고 게임이 꽤 비쌉니다. 맞아요. 5만 원 정도 또 하거든요. 콘솔을 사야지만 할 수 그리고 있죠. 콘솔 사야지. 닌텐도 스위치도 요즘 뭐 가격이 천정부지를 뛰어서 네. 뭐 요즘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파리 하시는 분들 보면 네. 50만 원 뭐 이렇게 맞아요. 하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나는 동물의 숲은 안 하고 싶어 음.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힐링을 하고 싶은데. 동물의 숲에 버금가는 명작 게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작업 게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름은 스타듀 밸리입니다. 네. 이거 뭐 엄청 오래된 명작이죠. 네. 엄청 처음에 오래되지 오래됐죠. 않았어요. 음.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 14년? 2016년에 6년입니까? 뭐야, 진짜 네. 얼마 안 됐네. 네, 되게 왜 이렇게 2016년에 오래된 게임 같은 느낌? 처음으로 이제 PC용으로 출시가 됐고 네. PC, 안드로이드, iOS, 닌텐도 스위치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이 다 콘솔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군요. 심지어 테슬라 차량 있잖아요. 네. 차량 안에도 내장돼 있어요. 왜 넣은 거야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그 목장 이야기라는 게임 아십니까? 오래된 그건 진짜 오래된 명작이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냥 유튜브에서만 보고 실제로 네네네. 해보진 않았는데 네. 하베스트문 영문명 하베스트문인데 하베스트문의 정신적 계승작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적 계승작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뭐 그 마케팅 용어로 쓰이는 경우들이 근데 많죠. 이제 스타듀밸리는 네. 내가 어릴 적에 했던 목장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왔다. 잘 복각하는 게임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네. 이게 제작자가 에릭 바론이라는 분이에요. 네. 근데 혼자 개발을 했어요. 어. 완전히 모든 게임의 모든 요소를 그러니까 네. 보통 인디 게임이라도 음악이나 그래픽 같은 거는 다른 뭐 외주. 전문가한테 외주를 외주를 주거나.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네. 게임도 만들고 네. 천재는 기획도 천재야. 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스스로 네. 했다는 게 네. 어마어마한 그 개발자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얻었네요. 네. 다 얻었네요. 탈모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쉽네요. 흠잡지 마세요. 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4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이 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스팀으로 갖고 있는데 네.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네. 제가 알기로는 툴을 막 만드니 많이 하다가 계속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 길만 계속 파는구나 그냥. 그래서 스타듀밸리의 그 초반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네. 그 조자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에 다니는 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조자. 네 게임의 시작을 하면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세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네네네네. 우리 손자 정말 힘들 때 이걸 펼쳐보거라 하면서 손에 편지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네네네네. 편지 하나를 쥐어주는데 조자 주식회사가 약간 악덕 회사예요. 예예. 악덕 회사라서 그 약간 진짜 기계처럼 굴러가는 회사 속에 네. 이 손자가 일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너무 힘드니까 음. 서랍 속에 넣어놨던 할아버지가 진짜 힘들 때 펼쳐봐라라고 했던 편지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살던 농장에서 새 삶을 한번 시작해봐라. 네가 진짜 힘들다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주인공은 한적한 지역인 이제 스타듀밸리의 펠리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다. 다 내려놓고 이제 귀농하는구나. 귀농이죠. 그래서 귀농. 이 귀농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파밍 시뮬레이션이네. 요새는 그렇게 귀농하면 네. 한 30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치. 2대가 아니면 마을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할아버지가 네. 이렇게 큰 목장을 가지고 계실 정도면은 이런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엄격하신 아니야. 분이시네요. 주인공이 개망난이라서 돈을 다 날려먹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네. 네. 농장으로 왔군요. 그래서 게임 자체는 농장 경영 시뮬레이션인데 네네네. 그래서 뭐 게임의 컨텐츠가 목축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젖소를 키운다거나. 젖소를 키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네. 또 동물의 숲이랑 비슷한 게 뭐 채집, 채광, 낚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재미있는 게 게임 캐릭터들의 NPC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네. 굉장히 많은데 동물의 숲만큼 많아요. 네. 네. 근데 이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얼마나 친해졌나 친밀도를 가지고 있고 네. 이 친밀도 안에서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럼 결혼을 이룰 수도 있어요. 거기 네, 안에서.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가정을 네. 이룰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는 동물의 숲보다 조금 더 이 스타듀밸리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 하나 네네네.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 동물의 숲은 모여봐야 동물의 숲이 되면서 네. 되게 미려한 화려한 그래픽을 가졌고 완전한 3D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스타듀밸리는 약간 바람의 나라 같아요. 그 도트 그래픽이니까. 네, 완전 네. 도트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하면서 약간 옛날 게임하는 그런 네. 말 그대로 진짜 하베스트문의 정신적 계승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게임을 갖고 있어서 그 실제 편안하더라고요. 게임만 귀농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정신도 약간 같이 귀농하는 느낌이겠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자체 내에 어떤 동물의 숲처럼 어떤 큰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큰 목표가 없고 세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그래요? 세금을 안 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라고요? 세금을 안 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네. 그 식사를 안 해도 안 죽고 뭐 그냥 일만 잘하면 돈은 그냥 알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그 맞아. 농촌 그 각 내가 키우거나 채집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섭리만 잘 지키고 있다면 네. 뭐 문제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되게 동물의 숲이랑 비교가 되는 게 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되게 외롭다. 맞아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누구랑 같이 있어요. 맞아. 근데 나만 혼자야. 결혼할 수 있다며 대신에. 결혼을 하면 이제 달라지죠. 동물의 숲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더 내가 프리한 거지. 내가 여울이랑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자유로운 연애를 하면 되잖아. 뭐라고요? 예, 오래간만에 긍정 씨의 그 욕망의 항아리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하베스트문 그리고 지금 이 스타듀밸리 이것도 그렇고 이 농장을 경영한다는 게 사실은 웃긴 게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동물의 숲도 그렇고 일로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오는 그런 뭔가 힐링, 재미 이런 게 있는 걸 보면은 그 인간은 본연적으로 뭔가 기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주변인에게 스위치를 한 대 선물을 해줬거든요. 네네네네. 선물을 해주고 이제 동물의 숲을 같이 하고 싶어서 선물을 줬는데 네. 진짜 퇴근해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낚시만 하더라고요. 그럼 낚시광이네 약간. 그러면은 근데 진짜 안 지겹나 싶을 정도로 박물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물관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현실 낚시를 한번 데리고 가봐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했는데 네.
이 스타듀밸리는 사실 그런 손맛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PC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지. 물론 스위치용으로 할 수 있지만 뭐 거기에 최적화된 플랫폼 아니다 네네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이게 컨텐츠의 양이 이것도 만만치 않게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에디터를 쓰고 네. 공략대로 다 하면 1년 정도 할 정도의 컨텐츠가 있다고 진짜요? 해요. 그래서 스타듀밸리는 그 정도 양이고 동물의 숲은 한 8년 그래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정도의 컨텐츠 양이 있대요. 네네네. 그래서 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은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은 둘 다 아니다. 그렇지. 맞아. 네. 그리고 이런 게임의 특징은 자유도가 일단 보장이 되니까 네. 뭐 내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가는지는 내 성향이 약간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질린다는 개념은 한번 맛들이면 그런 개념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잠깐 멈췄다 나중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약간 그런 일들은 없지. 오래 해보셨어요? 스타듀밸리? 좋아했을 것 같은. 많이 그런 했는데 느낌이네. 이게 그 동물의 숲도 비슷하지만 미션이 없다는 게 결국에 게임 오버가 없어요. 그렇지.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권태로움이 올 수도 있죠. 대신에 약간의 뭐 페널티라고 하면 밤이 되면 위험해져요. 뭐가 위험해져요? 그냥 그렇게 나와. 그래서 네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가죠? 그대로 기절을 해요. 뭔가 잠을 너무 못 자갖고 이제 뭐 그런 거지. 피곤하기도 하고. 기절해서 실려가? 그럼 자동. 다음날 거기서 일어나 집에서. 집에서 일어나? 돈 내야 돼. 링겔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시스템인데. 농장 경영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노동을 한 거지. 근데 체력이 되게 중요해. 원래 농업 사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6시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저녁 먹고 나서. 근데 얘는 농장 집 앞이야. 문 열고 나면 바로 농장이야. 진짜 잘 사는 금수저네요. 근데 왜 체력이 떨어지냐? 그 동물의 숲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마법도 그래요? 쓰고 네네. 살짝 그런 게 있다고? 있어. 그리고 동굴을 들어가면 네. 이 조자 주식회사의 비밀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네. 악당들이다. 무슨 악당이냐? 네. 몬스터. 그래서 내가 무슨 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나무 베던 도끼를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고 이걸로 막 슬라임 같은 걸 찍어 죽이고.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던전 무서워요. 네. 아래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체력이 부족해서 내려가다 보면 모자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 그래서 이제 멀티플레이어로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오면 옆에 집이 생겨가지고 네. 둘이 같이 몬스터를 잡는 거죠. 그럼 농장에 이제 집이 이제 새끼 집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집이 처음 생기면 그 안에 뭐 TV라든지 네네네. 침대라든지 카페트 이런 게 생겨요. 그럼 저는 이제 처음 하는 애가 딱 오면 걔가 나간 사이에 걔 TV를 우리 집에 가져와. 야 우리 집 TV 2개다? 짜잔 하니까 우와 너네 집은 왜 2개야? 하고 지네 집 가니까 막 없고. 도둑놈이네요. 굉장히 나쁜 그렇게 약간 놈이네요. 골려주는 재미도 있어요. 같이 네네. 하면.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게 그 동물의 숲은 잠깐 놀러 왔다 가는 거라면 네. 이거는 아예 그 농장 자체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멀티 방 만드는 느낌이겠네. 약간 그치 멀티. 내가 서버가 되는 거지. 네네. 근데 이게 그 농사를 하면서 힐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울적해요. 왜? 뭔가 조자 주식회사가 너무 악질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마을 전체에 뿌리는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트 그래픽이잖아요. 네. 그래픽이 되게 우울한 사람 나 얼굴로 우울해요. 나와. 진짜?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게임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밝은 게임은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게임 자체는 밝아요. 네. 평화로워. 근데 평화로워. 뭐 게임의 초상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혼자 그리시다 보니까 혼자 하시다 너무 보니까. 힘들어서 그 네. 우울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 그 게임 제작자분의 화풍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동물의 숲 그래픽이 너무 좋아. 그렇지. 동물 그게 숲은 너무 그 원했던 밝죠. 컨셉에 딱 맞으니까.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는 그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좀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아쉽기도 대신에 하고. 콘텐츠가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동물의 숲처럼 마냥 그냥 뭔가 행복만 즐기는 것보다 약간 내가 원할 땐 던전에 가서 좀 약간 RPG스러운 느낌도 느끼다 온다. 이런 거다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요게 여기도 낚시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낚시로 이제 전설의 물고기 잡는다든지 그런 게 또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스타듀밸리의 장점을 하는 건 플랫폼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팀 버전으로 하면 이제 모드라는 걸 설치할 맞아요. 수가 있어요. 그 창작마당이 있죠. 스팀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창작마당 안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넥서스 모드라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많이 공유되고 네네네. 그 스타듀밸리가 그 창작마당을 지원을 안 해요. 완전 다 뜯어고치는 모드군요, 진짜로. 네네네. 네. 이게 뭐가 장점이냐? 낚시가 어렵다? 모드를 설치해. 그럼 낚시가 편해져? 좀 쉬워져요. 어.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없어요. 패치가 없죠. 그런 거 없고 그럼 커스텀 하면은 못하지. 이제 밴 당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혼나지. 그러면 닌텐도한테 밴 당하죠. 혼다지.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좀 입맛에 맞춰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한 걸 넣어주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 그 닌텐도에 한정돼 있는 것과 그냥 플랫폼이 열려 있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스타듀밸리는 꼭 PC판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PC판에는 거의 모든 패치가 항상 이루어지고 네네. 콘텐츠가 다 있는데 뭐 모바일 iOS로 한다거나 음. 안드로이드 한다거나 네. 이러면 뭐 몇 가지 콘텐츠가 빠져 있고 반쪽짜리야. 이런 게 있어서 꼭 PC용으로 사실 스타듀밸리는 말씀드립니다. 자체 금액도 그렇게 비싼 게임은 아니고 16,000원. 비싸지 않죠. 네, 그리고 세일을 자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가끔 뭐 1,000원 이렇게 팔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사셔서 하시면은 뭐 친구들이랑 굉장히 오래 즐길 만한 게임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시작할 생각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기틀 잡는데 좀 오래 걸려요. 네네. 그러니까 나무 한 5개 뱉더니 자야 돼 갑자기.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한 개만 배도 자야 돼. 아니 나 힐링을 여기 앉아도 돼. 동물원에서 안 자도 되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밤새 나무만 뱉는데 아직 안 자도 된다는 네, 거는 마을 전체에 있는 나무를 다 베도 안 자도 됩니다. 여긴 나무가 다시 자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없앨 수도 없는 거야.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토목공사가 좀 힘들군요. 그쵸. 네. 아무튼 저는 그 이런 류의 게임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힐링 게임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목적성보다는 사실 게임성 자체에 집중을 하고 게임을 즐기면서 좀 약간 감성적으로 뭔가 즐길 수 있는 네. 이런 요소의 게임들이 저는 잘 맞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뭔가 이제 목표가 없으면은 사실은 좀 이거 그럼 언제까지 하고 앉아 있어야 돼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자꾸 졸거든요. 끝이 보이는 게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자꾸 게임을 졸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류의 장르 게임들로 하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놓고 찾아보시면은 좀 많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경 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끝이 좋아요. 없는 거. 아까 말했잖아 스타듀밸리 많이 했다고. 네, 또 뭐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면 몇 가지 제목만 좀 얘기해. 이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테라리아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네네. 이것도 결국에 어떤 정해진 세계관 안에서 내가 활동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는 이런 거고요. 네. 테라리아는 뭐 집 짓고 마찬가지로 네. 땅을 파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일정 레벨 이상 내려가면 뭐 던전 같은 게 있어서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맵이 좀 더 엄청 액션성이 넓어요. 강하구나. 엄청 넓어서 네. 이것도 한 1년 할 수 있을걸? 1년 할 수 있을 걸. 네. 뭐 비슷한 예로 마인크래프트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도 특히 토목공사 모드가 들어가면서 네, 마인크래프트랑 진짜 비슷해졌고 마인크래프트 뭐 던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 그거 것들도 건설회사에서 면접을 그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뭐 딴 걸 떠나서 저는 계속 동물의 숲 얘기하는 동안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데 심즈 생각이 계속 났어요. 네. 심즈도 어떻게 보면 목적성이 없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 나온 게임들 얘기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동물의 숲은 사람을 태워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건 심즈를 이상하게 즐기시는 심주의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내 캐릭터를 죽여보는 거. 그렇지. 네, 자가발전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관이 네. 없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또 3주 동안 네. 게임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어요. 오늘은 하베스트 문은 안 했지만 네. 뭐 스타듀밸리 포함해서 네. 결과적으로 고전 게임을 하려고 했으나 네. 고전 게임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못한 것 같네요. 동물의 숲도 옛날 게임들이 있었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게 3주 동안 좀 떠들어 본 것 같고 네.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가 게임즈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자가 게임즈 시리즈는 이번 시즌에는 끝으로 네. 다른 특집을 또 준비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해주신 멘트 해주십시오, 금경 씨. 네.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벤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망드 씨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